조선일보가 미국을 대표하는 브루킹스 연구소와 한국국가전략연구원과 16일 공동 주최한 비공개 토론회에서는 북한이 비핵화 협상을 거부하고 핵 보유국이 되려는 의도를 분명히 하는 상황에서 한미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우려가 쏟아졌다. 한국 측의 여러 참석자는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나 한국의 자체 핵무장 등을 통한 북한과의 핵균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미국 측 참석자들은 그보다는 한미가 올바른 대북 정책과 일치된 대북 제재로 북한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했다. 전직 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한국이 핵무장하거나 미국의 핵미사일이라도 배치해서 핵균형을 맞춰야 현실적으로 북한과 협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직 국방부 당국자는 전술핵 재배치, 핵공유, 자체 핵무장 같은 얘기가 나오는 것은 미국의 확장 억제 신뢰성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국 측의 한 참석자는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나 핵공유는 현실성이 없고 한국이 공개적, 한시적으로 자체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미국 측의 한 참석자는 북한이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만 발사하지 않으면 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은 미국 우선주의의 한반도 정책이라며 한국과 일본이 트럼프에게 불안감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른 미국 측 참석자는 방어적 성격의 사드로 한국에 완전히 전개하지 못했는데 미국의 전술핵을 어떻게 배치할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또 다른 미국 측 참석자는 한국이 핵무장을 한다면 일본도 같은 이유로 핵무장을 할 것이고 이를 한국 대중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며 핵무장에는 엄청난 비용이 들 것이라고 말했다. 인간이 가진 무한한 상상력만큼이나 광활한 우주의 세계.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주는 특정한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허락된 미지의 공간이었지만 현재는 민간 우주기업이 우주여행 상품을 개발하며 평범한 사람들도 우주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있어요. 이제 정말 해외를 넘어 우주로 가족여행을 떠날 수 있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요. 현재 미국이나 중국, 러시아 등 세계는 미지의 우주를 선점할 수 있는 로켓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도 이반열에 합류해 독자적인 기술로 우주를 향한 로켓을 쏘아 올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해요. 첨단 과학의 집합체라 불리는 로켓은 약 780년 전 중국 금나라에서 최초로 만들어졌어요. 당시 금나라는 몽골이 자꾸 침략해 호시탐탐 영토를 노리는 탓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계속되는 전쟁을 이만 그치고 싶었던 금나라는 몽골이 다시는 영토를 탐하지 못하도록 화약과 창을 이용한 강력하고 놀라운 무기를 개발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화약의 추진력을 이용한 최초의 로켓이 되었죠. 금나라는 이 신무기를 불달린 창이라는 뜻의 비화창이라 이름을 붙였습니다. 얼마 후 다시 습격해온 몽골군은 하늘을 뒤덮은 불덩이를 보고 혼비백산하며 달아나 다시는 금나라를 탐할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이후 비화창의 로켓 기술은 주변의 여러 나라에 전파돼 변형 로켓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나라도 로켓의 원리를 이용한 무기를 개발하는데 이것이 바로 조선시대 비장의 무기, 신기전입니다. 하지만 화약이 타면서 나오는 가스의 힘을 받아 날아가는 로켓으로는 지구 대기권을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1898년 러시아의 과학자 콘스탄틴 치올kov스키가 액체 수소나 액체 산소 같은 액체 연료를 사용하면 대기권 밖 우주로 날아갈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지요. 오늘날의 로켓, 제2차 세계대전에서 모습을 드러내다.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미국의 물리학자 로버트 고다드는 실제로 액체 연료를 사용한 로켓을 만들어 쏘아 올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1926년 최초로 액체 연료를 사용한 로켓 발사에 성공했어요. 하지만 당시 고다드의 연구에 대해 미 항공우주국은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독일이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고다드의 연구를 바탕으로 로켓 개발에 힘쓴 독일의 과학자 베르너 폰 브라운은 1942년
현대 로켓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V라는 로켓을 만들어냈죠. 그러나 그가 만든 이 로켓은 우주를 탐험하는 것이 아닌 다른 나라를 공격하기 위한 전쟁 무기였습니다. 전쟁이 끝난 직후 그는 미국의 투항해 미항공 우주국에서 로켓 연구를 계속하게 됐어요. 그리고 1969년 아폴로 11호의 추진기관 세턴 V를 만들어 우주 개발에 크게 공헌하며 로켓 공학의 아버지로 불렸답니다. 자랑스런 대한민국 7번째 액체 엔진 보유국. 베르너 폰 브라운 박사가 우주 로켓의 시대를 연 후 지금까지 5,000회가 넘는 로켓 발사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미항공 우주국에서 이루어졌고 중국과 러시아가 그 뒤를 이었지요. 로켓 발사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은 바로 로켓 엔진 기술입니다. 우주까지 힘차게 날아가는 강력한 힘을 가지기 위해서는 엔진이 가벼우면서도 튼튼하고 적은 연료로도 강한 추진력을 낼 수 있어야 하지요. 따라서 이 로켓 엔진 기술을 보유하기 위한 국가 간의 경쟁이 매우 치열했는데요. 지난해 11월 28일 이 뜨거운 경쟁 속에서 우리나라가 드디어 세계 7번째로 액체 로켓 엔진을 보유한 국가가 됐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통해 75톤급 추력의 신형 액체 로켓 엔진 개발에 박차를 가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2021년에 발사 예정인 누리호에 장착할 엔진을 만들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11월 28일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이 엔진이 장착된 시험 발사체를 발사했습니다. 목표 엔진 연소 시간은 140초 이상이었는데요. 이 발사체는 무려 151초를 기록하며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제 2021년 누리호 발사를 앞두고 연구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는 우리 연구원들. 정말 자랑스럽지 않나요? 지난 8월 10일 국방부는 2021에서 25년 국방중기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국방중기 계획은 향후 5년간 군사력 건설과 전력운용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국방중기 계획에는 잠수함 전력을 유사시 대응 능력이 강화된 3,000톤급 잠수함 전력화를 완료하고 무장 탑재 능력과 자막 능력이 향상된 3,600톤급 및 4,000톤급 잠수함을 건조한다고 돼 있습니다. 해군은 2018년 9월 14일 진수된 3,000톤급 도산한 창호함은 세 번째 잠수함 사업인 장보고 3회 초도함입니다. 독일 기술로 만든 장보고 1위와 달리 국산 기술로 모두 9척을 건조합니다. 기술적 과제와 발전 가능성을 고려해 세척시 끊어 3단계 배치로 도입합니다. 도산한 창호함은 배치 1위 1번함이며 이후 2020에서 24년 기간에 2척을 차례로 전력화할 예정입니다. 장보고 3 잠수함과 관련 배치 2는 3,600톤급, 배치 3은 4,000톤급으로 사업이 진행됩니다. 배치 3의 추진 방식은 핵추진 잠수함으로 개발할 것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소 1조 3천억 원이면 핵잠 한 척 건조가 가능한 한국형 핵잠수함은 개발할 경우 7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한국의 핵잠수함은 프랑스 핵잠인 바라쿠다급을 모델로 생각하고 있으며 미국과 달리 20% 이하의 전홍축 우라늄을 연료로 쓰는 원자로를 탑재합니다. 미국 핵잠은 90% 이상의 고농축 우라늄을 씁니다. 석윤열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핵잠용 원자로는 4년 안에 시운전할 수 있다며 1번함 건조엔 1조 5천억 원이 들어가지만 이후 비용은 1조 3천억 원으로 떨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까지 SLBM에 대한 정보는 장보고 3회 콜드런치 방식 수직 발사대를 이미 개발했다는 정도만 알려졌습니다. 콜드런치는 발사관에서 고압, 고열의 가스로 밖으로 불어낸 미사일이 점화해 날아가는 방식입니다. 잠수함은 물 속에 있어 미사일 발사 때 나오는 엄청난 열 폭풍을 배출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1960년대 개발한 콜드런치는 수중 발사의 표준처럼 돼버렸습니다. 북한 역시 마찬가지 방식으로 SLBM을 개발 중입니다.
국방부는 수중에 가라앉힌 바지선에서 순항 미사일인 현무-3을 발사하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장보고 3 배치 1은 콜드런치 수직 발사기 6문을 갖췄고 배치 2는 8문 또는 10문으로 배치 3은 10문 이상으로 각각 늘어나고 미사일의 크기도 커질 수 있습니다. 한국형 SLBM은 지대지 탄도미사일인 현무-2 가운데 사거리가 가장 긴 현무-2C를 원형으로 삼을 것입니다. 12월 전력화 예정인 도산한 창호함에서 시험 발사한 뒤 2021년 실전 배치될 계획으로 보입니다. 물론 어개발 사관을 통해 현무-3 기반의 순항 미사일을 쏠 가능성도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미국으로부터 전시작전 통제권을 받으려면 자체적 전략 목표 타격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한국 핵잠수함 계획하고 있는 듯합니다. 전략 목표 타격은 북한이 핵미사일을 발사하려 할 때 선제적으로 타격한다는 개념입니다. 한국형 SLBM을 탑재한 한국형 핵잠이 바닷속에 숨어있다가 북한이 핵미사일 공격 조짐을 보일 때 SLB를 제거하는 용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2017년 4월 토론회에서 핵잠수함은 우리에게도 필요한 시대가 됐다며 대통령이 되면 미국과 원자력 협정 개정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미국에서 우라늄을 수입합니다. 또한 한미 원자력 협정은 한국의 우라늄 농축 상한선을 20%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 협정에 따라 이전된 핵물질을 핵무기 또는 폭발장치의 연구, 개발이나 어떤 군사적 목적을 위해서도 이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핵무기 개발이 아닌 핵잠은 예외라고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당선 후 문 대통령은 핵잠 보유 공약을 차근차근 구체화하려고 노력했고 미국을 설득해 핵잠 보유에 대한 양해를 얻으려고 했습니다. 2017년 9월 유엔 총회 기간 중 미국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 간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구체적 내용에 대한 발표는 없었습니다. 한국의 핵잠 건조 기반은 충분하다는 게 정부 소식통의 공통 의견입니다. 한 정부 소식통은 국방과학연구소가 핵잠 설계에 대한 능력과 기술을 충분히 확보했다고 말했습니다.